09년 학생들, 현재 중1 학생들, 우리 입시가 여러 가지 이제 바뀌는 중심에 서 있는 학생들이 뭐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것들 미리 알아야 되고 본격적 준비 사항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주와 어학원은 지금 뭐 잘 알고 계신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오랫동안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죠, 당연히. 저희는 지금 이제 현재 아주 어린 아이들은 초등학교 4학년들 그리고 이제 고3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영어 전문 입시 학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어민이 있거나 뭐 그런 학원은 전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잘 보내기 위해서 아이들 이제 훈련시키고 공부시켜서 점수를 만들어내는 걸 목표로 하는 학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실제로 중등간에는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신사 캠퍼스 여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등간은 관이 이제 4개가 더 있어요. 각각 흩어져서 고등간에 좀 더 많은 학생들을 좀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굳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사실은 이제 입시의 끝까지 가 있는 상태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친구들한테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풀어가보자.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고등학교 이게 쭉 올라가서 진행이 될 텐데요. 지금 우리 금쪽이들이 중2인 거죠. 얘네들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입시가 그 언제 결정이 난다 막 이런 가스라이팅 많잖아요. 근데 저는 뭐 가스라이팅 할 이유가 없어서 별로 그런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관건은 지금 고1이에요. 고1이 지나잖아요. 그래서 고1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여름방학, 중간, 기말, 겨울방학이 딱 되면 성적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결정을 해야 돼요. 아, 내 이 성적 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번대가 요선이구나. 결정이 나요. 자기가 안 하고 싶어도. 그리고 무슨 전형으로 가야겠구나. 그걸 어느 정도로 두 단계 정도 짚어서 맥이 나옵니다. 그걸 이제 부정해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상태가 벌어지는 게 현행 입시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왜 이러냐면 뒤에 차근차근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고교학점제라든가 뭐 대입 개편에서 수능 개편안이라든가 이런 거 말씀을 드릴 건데 결국에는 고1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 됐거든요. 근데 고1이 되면 고1은 연습다가 칠 때가 아니잖아요. 연습은 끝나서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고1 때 갑자기 정신 차려가지고 막 코피 쏟고 막 머리 깎고 막 이런다고 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목표로 셌을 때 여기가 이제 옛날 따지면 우리 고3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고3 때 입시를 본격적 시행이라 그러면 고1 때나 고2 때 정신 차려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때가 너무 중요하니까 당연히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제냐면은 중학교 2학년 시작부터는 본격적 입시 준비가 시행이 돼야 된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모셨고요. 중2가 저는 단연컨대 정말로 가장 중요한 학년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일단은 저희 학원 또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 계신 이 지역구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대치동에서 진행하는 뭐 민성원 연구소, 입시연구소에서 같이 이제 패널을 촬영을 해서 서부학군에서는 이제 고교 선택 간담회를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만든 자료죠. 우리는 과연 객관적으로 보면은 어느 등급에 있는 어느 시선으로 봐야 되는가. 이제 서울 시내의 대략적 지도죠. 우리는 저 빨간 곳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학생들은 지금 여기는 이제 중등간이고요. 그리고 예비고일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어느 고등학교든 배치가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학 가거나 뭐 어디 특목고 하시지 않은 다음에는 거의 다 뭐 이 8개 그리고 이제 파란 색깔인 공립고등학교 이런 데 배치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를 거의 갈 확률이 높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요 가운데서 우리가 학습의 역량과 학업의 역량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태가 될 겁니다. 학습의 역량과 학업의 역량은 비슷한 말 같죠? 그리고 약간 그냥 좋은 말 아무거나 막 붙여놓은 것 같잖아요. 아니고요. 저 말은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키워드가 아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지금 중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가서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얼마 안 남았어요. 고등학교 선택을 해야 될 때 여기를 쫙 가게 되면 우리 이제 서부학군에 있는 8개 고등학교를 하나고 이런 데 다 빼고요. 뭐 북일고, 상산고 이런 거는 다 뺐습니다. 이제 우리 동네에 있는 서부학군에는 8개 고등학교를 저희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공통점이 좀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고등학교는 다 사립이에요. 그러니까 사립이 되게 많아요. 우리 동네가 사립초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원수가 많아요. 인원수가 평균보다 다 많아요. 그러니까 선일여고 빼고는 거의 다 평균보다 인원수는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원수가 유독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바로 명지고등학교죠. 그래서 명지가 인기가 많은 거예요. 내신 따기가 훨씬 좋고 편하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특징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 주소는 여기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자, 대학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 그리고 그것의 시대적 변화, 우리는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중학교 2학년 공부년생 아이들이 첫째 자녀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둘째나 셋째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첫째 자녀이신 분 잠깐 손 들어주시겠어요? 대부분 첫째들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첫째 자녀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조바심이 나잖아요. 이렇게 내가 잘 이끌어가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이 시점에 좀 놓치는 게 있는 게 아닐까? 내가 너무 지역적으로 얘를 지금 지도하거나 방향을 잡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대체로 그렇죠. 아니겠어요? 달리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역적으로 얘를 뭐 학원 세팅이든 공부든 성적이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걸 이제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대학은 도대체 어떤 애들을 보는 거야? 이걸 먼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역사상 대학은 단 한 번도 서열을 매긴 적이 없는 적이 없죠. 서영고, 서성하니, 중경매시, 동건, 홍수 이렇게 대학들은요,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과 재수생들을 서열을 매겨서 데리고 가요. 그렇죠? 갑자기 이번에는 좀 약간 빼어하게 가야겠어, 퐁당당 퐁퐁 갈래, 이럴 순 없잖아요. 서울대가 당연히 상위권에서 뽑아서 데려가고, 고대가 데려가고, 연대가 데려가고 이렇게 데려갑니다. 우연은 없어요. 뭐 대박도 없고 쪽박도 없습니다. 사실 입시 자체는. 대학은 언제나 아이들을 줄 세워서 데리고 갔다라는 거, 이게 팩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고 입시 개편안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일 거라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 친구들이 이제 입시 변화에 초점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이 교육 개정안이 바뀌는 첫 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개정안은 맨날 바뀌었어요. 2009년도에도 바뀌었고 2015년도에도 바뀌었고 이제 2022년도 기점으로 교육개정은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국영수죠. 대한민국 역사상 대학을 제대로 된 데를 가는 데 있어서 국영수 중에 뭐 하나 포기하잖아요. 못 가요. 그러니까 뭐 옆집에 뭐 카더라 통신에 의해서 수학을 너무 못하고 버렸더니 그래도 답이 나왔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방대는 그게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특별한 대학교는 몇 군데가 좋은 내신 몇 개만 더 갖고 와, 11개 갖고 와, 15개 갖고 와, 이런 대학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그걸 목표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굉장히 지역적인 사례에 해당이 되니까. 당연히 국영수가 무조건 들어가고, 국영수를 당연히 서열화해서 이제 체킹을 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제 지금 개편안이 바뀌면서는 플러스 알파가 뭐가 하나 더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플러스 알파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학부모님들은 여기까지는 다 이해를 하시거든요. 입시 치르셨던 경험이 있으시니까. 자, 플러스 알파는요, 지금 2022 교육개정안 바뀌기 전에 키워드가 뭐냐면은 요 아래 거예요. 선택과목, 그리고 비교과 활동, 학과 적합성, 그리고 진로의 역량. 이 말들은 뭐 그렇게 탁탁 꽂히는 단어가 아닌 것 같으실 수 있는데 이미 오래됐어요. 2015 교육개정안부터 지금 2021까지는 저렇게 키워드를 삼았습니다. 이 키워드를 보시니까 대학에서 어떤 전형으로 애들을 뽑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학종이에요, 학종. 학생부 종합전형.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통해서 뽑았다. 이 얘기인데, 2022 교육개정안에 걸리는 우리 친구들은요, 사고의 확장성이라는 키워드를 걸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사고의 확장성으로 서열을 매기겠대요. 사고의 확장성으로 어떻게 서열을 매겨요? 1등, 2등, 3등, 4등 매기겠대요. 매겨본 적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학종으로 몇 년간 농축돼서 아이들을 뽑았잖아요. 지금 처음 원데이 투데이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하겠다, AI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키워드로 내걸고 있는 게 2022 교육 개정안이다. 이렇게 일단은 러프하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뭔가요? 국어수는 무조건 중요합니다. 계속.
뭐 하나 포기해서 못 가요. 15개 대학은 국영수 중에 어느 한 과목을 포기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현행도 그렇고 앞으로 닥쳐올 개편안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페이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대학은 저렇게 뽑는데요. 서열화 해갖고 뭐 지금 사고의 확장성도 서열화 하겠다? 다 서열화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애들 서열화 돼 있나요? 중학교에서. 시험도 안 봤잖아요. 1학년 때 시험 한 번도 안 봤죠? 2학년 때 보긴 보죠. 근데 그 시험이 이제 보긴 볼 건데 저는 솔직히 크게 관심이 없어요. 중학교 2학년 상신중학교 시험, 숭실중학교 시험, 명지중학교 시험, 정원여중 시험이 저는 사실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중요한 건 아닌데 그게 뭐 역대급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일단은 지금 우리 친구들이 2학년이 돼서 시험을 볼 거예요. 근데 처음 보는 시험이니까 학부모님들께서도 긴장이 당연히 되세요. 저도 그날이 기억나요. 첫째 아이가 중학교 올라가서 첫 시험 보던 그 기간이 지금도 되게 기억이 나는데 그 시험 뭐라고 이렇게 막 무슨 수능 보는 애처럼 전날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2층 침대에 1층에 누워가지고 눈물을 잘잘잘 흘리더라고요. 뭐하는 왜 그런 거야? 너무 무섭고 두렵고 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이렇게 무슨 너무 웃겨가지고 무참 실패하고 막 괜찮다고 막 기도해주고 내일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그 시험은 엄마도 좀 긴장이 됩니다. 왜냐면 뚜껑 한번 까는 날이잖아. 그동안 뭐 이런 애 저런 애 말이 너무 많았어. 초등학교 때부터 무슨 영재반에 있고 무슨 학원에 레벨이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았는데 어찌됐건 동급에서 뚜껑 한번 딱 까는 날이니까 약간 반신반의도 되고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다는 거 인정하는데 그때 깐 뚜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 사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상신중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봤어요. 물론 다른 과목도 봅니다. 자, 봤는데 이 친구가 성취도 AAA를 받았어요. 와, 역시 맥주사!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올해 받았다며? 그 집에는 다 A라며? 이제 이러면서. 자, 그런데 그 A라는 등급은 상대평가가 아니죠. 그쵸? 어느 점수만 넘어가면은 A를 준다는 거예요. 90점만 넘으면. 그러면 실제로 A 등급을 받은 저 친구의 100분위 퍼센테이지를 봤더니 국어가 36.1%예요. 그러니까 전교에서 36% 정도는 A를 받은 거잖아요. 다 커준 거죠, 뭐. 고등학교 가면은 몇 등급까지가 1등급인가요? 몇 퍼센트까지가? 4%. 11%가 2등급. 이렇게 되는데 지금 고등학교보다 우리 상신중학교가 수준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어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든. 근데 그 중학교 안에서 36%인데 A를 줘버렸어요. 자, 수학은 23.5%에 A를 줬어요. 영어는 35.3%인데 A를 줬어요. 그래도 A는 A잖아요. 이걸로 이제 문제만 달리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내내 A뽕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A, 중3 때도 A, 뭐 하나 삑사리 딱 나갔고 B 하나 맞으면 괜찮아요. 하나니까. B는 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B는 뭐죠? 그러니까 이 A 등급은 사실 만약에 상대평가로 우리가 4%, 11%, 20%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얘는 4등급인 거예요, 4등급. 4등급, 숭실중학교 국어가 11.3%인데 3등급, 4등급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첫째가 지금 고등학교 다니고 있다거나 아니면 입시를 치러보신 학부모님들은 이게 지금 실파라는 거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중학교 때 몰랐다. 이럴 줄은 몰랐다. 그래도 약간 떨어질 거는 예상을 했지만 내 딸이 지금 70점 맞고 막 고등학교 가고 4 뜨고 이럴 줄은 몰랐다. 너무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를 가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고등학교 가면은 당연히 상대평가를 지금 현행으로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실제로 남학생이고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외국어까지 이렇게 쭉 해서 성적표가 완전 다르게 나오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먼저 그 표준 점수라는 게 나옵니다. 표준 점수. 그리고 100분위가 나와요. 몇 퍼센트인지가 다 뜨는 거죠. 얘가 이제 4% 안에 들었냐, 11% 안에 들었냐, 20% 안에 들었냐 이렇게 다 퍼센테이지가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등급이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가 같은 애잖아요, 지금. 그리고 대학은 어떻게 뽑아요? 대학은 당연히 이거는 관심이 없어요. 기록이 남아있지도 않고. 당연히 고등학교 내신을 환산해서 보는데 대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열을 세워서 서울대만큼 가져가고 연고대만큼 가져가고 서성한이만큼 가져가는 거지 뭐 서강대 가래가 고대 가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 기가 막혀요. 우리보다 그리고 교육부보다 각 고등학교보다 각 대학이 더 간절해요. 훨씬 간절합니다. 우리 대학에 이번에 몇 명이나 이렇게 지원을 할 건지 그래서 경쟁률이 몇 대 몇까지 올라갈 건지 무슨 전형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에는 등록금을 결제를 하고 등록을 한 상태에서 학점을 18학점, 21학점을 제대로 이수를 해가지고 갑자기 반수한다고 안 뛰쳐나가고 2학년도 가고 3학년도 가서 4학년을 졸업을 해서 취업을 잘할 수 있는 아이가 무슨 전형으로 어느 지역에서 몇 점수대가 들어왔는지 다 연구하는 게 입학사정 간의 본분이죠. 그런데 어떻게 서울대가 성균관대에 갈 애를 데리고 오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을 뽑을 때는 대학은 원점수도 보죠. 90 몇 점인지를 다 봅니다. 87점인지 78점인지 당연히 보죠. 이거만 보는 게 아니고 중학교는 이거만 보지만 등급을 봅니다. 9등급제에서 몇 등급인지 그것만 보는 퍼센테이지를 보죠. 몇 퍼센트야. 그러니까 우리가 3등급이라고 다 똑같은 3등급이 아닌 거죠. 3.1등급이 있고 3.9등급이 있는 거니까 100분위를 당연히 보는 거예요. 대학은. 그리고 표준 점수를 봅니다. 표준 점수라는 거는 그 고등학교 수준을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름을 알고 계시는 뭐 하나고라든가 전주 상산고라든가 뭐 이런 외고라든가 대원 외고라든가 이런 고등학교는 표준 편차가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드글드글 그 평균에서 애들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막 하나 틀리면 갑자기 쫙 내려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약간 수준이 좀 이렇게 내려가는 학교일수록 표준 편차가 굉장히 커지죠. 20몇, 막 이렇게 30몇 이렇게 멀어지는 학교도 좀 심각한 거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대성고등학교하고 예일여고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가 굉장히 좁아요. 대성고는 한 자리 숫자인 과목들도 꽤 많습니다. 9, 뭐 표준 편차가 이렇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학교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연대 같은 경우는 그걸로도 못 참겠대요. 재치 점수까지 반영을 해서 아이들의 고등학교 내신을 한 가지 코드가 아니라 이렇게 다각도로 줄을 세워서 오차범위 없이 데려가겠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이걸 다 이해 못하니까 운이야. 저 집에는 뭐 원래부터 뭐 잘해가지고 이렇게 갔대.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이 페이지가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이미 이해하셨으면 뭐 더 다행이고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A등급 뽕에 빠질 때는 아니다. 몇 퍼센트인지 이거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부터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이 본격 시행되는 것이죠. 지금은 순차적 시행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는 현재 예비고1 또 중3 올라가는 애들 얘네들은 이제 순차적 시행을 진행을 하는데 우리 09년생 우리 아들딸부터는 본격 시행 시즌입니다. 자, 그러면 고교학점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고교학점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애들이 선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과목을. 그러니까 금쪽이 A, 금쪽이 B, C, D가 선택 과목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대학 가서 자기가 선택 과목, 교양 과목 뭐 하는지 자기마다 이제 이 전체적인 어떤 일정들이 다 다른 것처럼 그렇게 꾸려가겠다라는 취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거는 픽스가 됐어요. 이게 뭐 안 될 것 같다, 바뀔 것 같다, 뭐 정부가 바뀌면 또 얘가 달라지지 않겠느냐는데 법 시행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거는 결정이 난 사항이고 진도가 한참 나가 있어요. 그래서 뒤집어 엎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게 얘네들의 입시에서는 가장 큰 테두리예요. 지붕이에요, 이게. 고교학점제가 일단 전제하에 수능도 바뀌는 거고 내신 환산도 바뀌는 거고 뭐든지 그 지붕 아래 있다고 좀 인지를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뭐가 바뀌나요? 학부모님들이 외모로 봐서는 연세가 어느 정도인지 감을 못 잡겠어요, 지금. 저보다 다 동생 같긴 하신데 제가 수능 첫 세대거든요. 제가 94년도에 대학을 제대로 갔으면 그때 가는 건데 전 재수를 했고 그때 수능으로 바뀐 첫 해였어요, 저 때가. 그러니까 저보다 그 윗대는 뭐냐면 다 학력고사라는 걸 봤었죠. 그러니까 학력고사 보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학력고사는 참 신기합니다.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에 가서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애들은 한양대를 지원하면 서울까지 와갖고 한양대에 가서 학력고사를 봤습니다. 같은 시험인데 희한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고 원서도 하나밖에 못 썼었죠.
자, 그런데 수능으로 개편이 되는 바로 저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기 전에 중3 때 이미 저 발표는 났었어요. 얘네 때도 똑같아요, 지금. 얘네가 중3이 되면 수능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발표가 다 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수능도 바뀌고 뭐 전반적으로 바뀔 거니까 3년 예고자라 그래서 미리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때는 수능 첫 해니까 학력고사는 무조건 사지선다였고, 그리고 범위가 있는 시험이었고, 수능은 범위도 없다 그러지, 갑자기 오지선다라 그러지, 선택지에 모두다 이런 것도 있어요. 답이 2개, 답이 없음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심지어 이 시험을 1년에 2번 봤습니다. 8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둘 중에 더 잘 나온 점수를 가지고 대입에 지원을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난이도에 실패를 하는 바람에 유일분이라는 사건이 돼버리고 그 다음 해부터는 그냥 매년 한 해만, 바로 11월에만 보는 이런 시험이 된 거죠. 굳이 제 경험담을 왜 말씀드리냐면 혼란의 시작점에 얘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 혼란을 어떻게 막 혼란스러워 막 걱정이 돼 이렇게 아니라 지금 결정된 것에서 안에서 할 걸 하면 돼요. 안 바뀌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은 어떠냐면요. 지금은 2009년도 개정교육입니다. 가정교육이 아니라 개정교육과는 그냥 고1, 2, 3 공통했다, 문이과 바뀌었다가 상대평가 이거 거의 뭐 저때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쵸? 그러니까 촥 문이과 언제 바뀌었어요? 2학년 때 보통 갈라지잖아요. 이과 반이야, 문과 반이야 이렇게 바뀌었고 1학년 내신, 2학년 내신, 3학년 내신 다 중요해. 다 중요했어요. 다 상대평가니까. 겁나 빡셌죠. 겁나 빡세요. 이때는 호흡이 길었습니다. 고3 때까지 이 호흡을 늦추면 안 되고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태였죠. 자, 지금 현행 입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이번에 대학교 1학년 입학한 애들 있죠? 이제 2학년 올라갈 아이들, 대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 축제하고 막 이런 애들, 걔네들이 치렀던 첫 해였어요, 얘네가. 걔네가 이제 주인공이고, 지금 현재로는 고3, 고2, 고1이 다 이제 이 개정 안에 묶여있는 상태인데, 얘네들은 고1 때 공통과목이라 그래서 이 과목을 배웁니다. 공통과목은 뭐냐면 국어, 영어, 수학, 공통사회, 공통과학, 한국사, 그리고 무슨 실험, 과학 실험 뭐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는 공통 과목을 다 배워야 돼요. 뭐 특목 보고 모국 간에 다 필요 없어. 무조건 다 들어야 돼요. 이거는 공통 과목을 모두가 다 듣고요. 그 과목들은 9등급제로 상대평가를 합니다. 빡세겠죠?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게 기록이 남는 거니까. 근데 2학년이 되면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이나 심화 선택 과목이 중간중간에 깔려요. 섞여요. 근데 보통은 2학년 때는 일반 선택입니다. 일반 선택이지만 상대평가를 해요. 일반 선택이지만. 자, 그리고 대체로 3학년이나 2학년의 일부 과목들이 진로 선택 혹은 심화 선택 이런 이름이 붙어있는 과목들이 있어요. 주로 투 과목들이죠. 물투마토, 생투 이런 과목들이 바로 이런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얘네들은 중학교 때처럼 절대평가를 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겁나 빡센 거고 얘는 저만큼 빡센 건 아니고 그래서 A, B, C, D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이 많이 매겨져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있는 고등학교 애들이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이게? 근데 얘네 때 바뀐다 그랬잖아요. 고1 때만 상대평가. 그리고 2학년, 3학년 때는 이제 선택 과목의 이름이 좀 더 방대해졌습니다. 융합 선택이라는 과목도 생겨가지고 모든 선택이라는 선택 과목들은 다 절대평가를 하겠다 이 소리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뭐야 대학은 서열화를 해서 애들 데리고 간다고 그랬는데 고등학교는 고교 선택제를 시행을 하겠다네. 그런데 이걸로는 서열화가 안 되잖아요. 그나마 서열화가 제일 될 수밖에 없는 건 이거밖에 없죠. 근데 이거는 고1 때만 하죠. 고1 딱 끝난가 도시에 다 절대평가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죠? 고1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애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엄마들도 지금 아유 갈수록 더 열심히 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애들이 이제 털려요. 고2 때 되면 뭐야 이제 다 끝난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거 결정된 겁니다 지금 이미. 자, 지금 이런 상태라서 고1 때가 가장 중요하고 이주아하고는 고1의 점수를 만들어내려고 지금 아둥바둥하는 학원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자, 결국에는 상대평가랑 우리 절대평가를 비교해 보시면 다 이해하시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상대평가는 4%, 자 그리고 11%, 자 그리고 20%까지 이렇게 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을 이렇게 서열화해서 퍼센테이지를 나누겠다는 거고
당연히 중간에 등급인 애들이 제일 많겠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애들이 4%가 1등급이고 11%가 2등급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9등급, 8등급, 7등급 받기도 힘들어요. 그것도. 어떻게 하면 도대체 8등급, 7등급 받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지. 그냥 시험도 안 보고. 자, 하지만 지금 중학교 때는 지금 이렇게 받고 있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좀 차이를 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네. 자, 그래서 지금 고교학점제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 계속 말씀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처럼 중학교 때는 성취평가를 하죠. 그래서 A폭에 막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딱 1학년 올라가자마자 과목들 한번 보세요.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통사, 통과 이거 다 똑같아요. 이거 하나고라고 뭐 다른 과목 배우 그런 거 없어요. 과중이라고 뭐 다른 거 배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일단은 1학년 때 다 똑같아요. 무조건. 그리고 이게 단위예요. 단위. 단위가 어때요? 수학이 제일 높은가요? 수학이 막 8인가요 지금? 아니죠. 무슨 말인가요 이게? 다 중요하다 소리죠. 수학도 사고, 영어도 사고, 국어도 사고, 통사도 사고, 통과도 삽니다. 통합과학은 문화생지를 다 섞어놓은 거예요. 사회도 이제 윤리랑 뭐 사회 과목들, 역사 이런 다 포함이 된 거고, 한국사는 3단인데, 뭐 고등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한국사를 2학년 때 뭐 집어넣는 학교들이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대체로 보편적인 과목들이고, 모든 과목들의 단위수가 거의 동일하다시피 한 거죠. 그래서 수학이 너무 중요하니까 수학을 막 다 깔아버리고 1학년 때 갑자기 막 수학, 국어하고 영어 이혼자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수능 보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는. 그렇죠? 지금 내신을 잘 따야지 이걸로 원서를 쓰는 건데. 자, 그리고 고등학교 2, 4학년 때는 말씀드린 선택 과목을 할 거고 여기서 이제 성취평가를 하겠죠? 자, 그리고 수능입니다. 수능. 자, 이제 여기까지는 뭐죠? 고교 학점제죠. 그리고 얘네 때부터 수능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능이 바뀌어요. 제가 바뀐 것처럼. 학력고사를 계속 보다가 대한민국에 최초로 수능이라는 게 발생했을 때 와, 지금도 생각나요. 없었던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출판사마다 에러가 막 쏟아져 나오고 선택지가 막 답이 없음 2개가 다 모두가 다 이래버리니까 뭐 다 너를 뛰는 거죠. 기준이라는 게 없고 7차에 거쳐서 그때 고2 때부터 시험을 봤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얘는 바뀔 거예요. 근데 이거 바뀌는 건 아무것도 대체로 발표한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직 팀도 안 꾸려졌어요, 사실. 수능 어떻게 개편할 건지, 뭐 프랑스식으로 가겠다, 미국식으로 가겠다, 뭐 바칼로레아 논술 스타일로 간다, 어쩐다 말이 많은데 일단 크게 보시면 수능을 현재는 어떤가요? 이제 그저께 우리 수능 진행이 됐었는데 영어랑 한국사는 절대평가고 국어랑 수학이랑 모든 과목은 다 상대평가로 지금 수능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09년생 아들, 딸부터는 수능을 전체적으로 절대평가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상대평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참 이게 이상한 상황인 거죠. 대학이 그렇다고 서열화하지 않고 애들을 무자비로 뽑지 않을 건데 고등학교 과정은 계속해서 서열을 막고 있네요. 서열을 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지금처럼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거기 마지막 뭔가 기다리고 있겠죠. 우리 그거를 좀 계속 바뀌는 뉴스들, 정책 발표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팩트와 추론을 구분하면서 내 정보를 취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지금 뭐 점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대략적으로 지금 수능은 절대평가 일단 하겠다. 그리고 주관식 낼 가능성 매우 높다. 이 얘기예요. 서술형 주관식 내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 얘기고 지금으로서는 전문가들이 다들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는 현재 영어랑 한국사가 절대평가잖아요. 그리고 그저께 봤던 우리 대수능은 영어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가 상대평가를 하면 국어나 수학은 4%까지가 어렵든 쉽든 간에 그냥 1등급 주는 거잖아요. 근데 영어는 90점만 넘으면 무조건 1등급을 주는 거면 보통 일반적으로 7, 8% 정도가 1등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90점 넘는 애들을. 근데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90점 넘으면 돼! 무조건 1등급 줄게! 아무리 외쳐봤자 10%, 12%가 1등급을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90점 넘는 애들은 7, 8%. 그쵸? 80점 넘는 애들도 한 20몇 프로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 되는 거죠. 내신보다는 전국 단위 시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추이를 좀 보면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그냥 국영수를 객관적 수준으로 계속해서 시키시는 거예요. 국영수를.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대학 입시를 우리가 치르게 되겠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입시는 당연히 상대 평가를 해서 뽑습니다. 아무리 중간 과정이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왜죠? 대학에서 애들 뽑는 건 대학 마음이잖아요. 그 교육부가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고, 각 대학은 자기네가 애들을 뽑는 거예요. 저 고등과정 자체를 대학이 건드릴 수는 없지만, 좋아, 니네가 내신을 절대평가로 하든 뭘 하든 연대는 Z점수 뿌리겠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서열화해서 듣고 오겠다는 얘기고, 뭐 여러 가지 선택 과목을 해서 뭐 성취도 평가를 하더라도 우리 표준 편차 같은 거 내고 평균 점수 있으면 나름대로 서열화할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행이고, 수능의 개편안은 우리 친구들이 지금 2학년 올라가니까 이제 3학년 올라가고 나서, 그렇죠? 2024년도 2월 달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그렇다면 자, 지금 뭐 해야 되나요?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되고,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빨리 가는 거 아시죠? 그쵸? 벌써 얘는 큰 거 봐요, 진짜.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 들어요. 저희 큰애는 지금 대학생이고 둘째는 고2인데, 그 큰애가 다시 아기 때로 돌아가서 걔 기저귀 한 10번만 갈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때 좀 바쁘고 막 정신없고 이렇게 막 많이 예뻐하지 못했던 것 같아갖고, 통통한 엉덩이 보면서 막 기저귀 10번만 다시 갈아주고 시컷 예뻐하는 그 시절로 한 번만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 드는데, 벌써 뭐 키가 저보다 훨씬 크고 성년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분명히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아 하면 고등학교 입학해서 교복 입고 돌아다니고 벌써 시험 기간에 대비하고 막 이럴 텐데요. 지금부터 대비를 해서 차근차근 우리가 한 달, 두 달, 그리고 2학년, 3학년 대비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요, 첫 번째는요, 공부 역량을 좀 애들을 만들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엉덩이 힘이죠. 엉덩이 힘. 참 엉덩이 힘이 강한 애들은 되게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과학고나 영재고 준비하는 애들이 확실히 엉덩이 힘은 좀 강한 것 같아요. 한 4-5시간 앉아서 수학 문제 풀려고 해도 빠르게 풀고 정확하게 풀고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반면에 너무 안 해버리면 30분도 집중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고, 굉장히 좀 차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훈련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앞장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부터 사부작 조금 엉덩이 힘을 늘려나가는 힘들이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운다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제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고1 때 상대평가하고 고2 때, 3 때 선택 과목들은 다 절대평가 한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이제 그 얘기만 딱 들으시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서열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생기부를 보겠다 소리예요. 생기부가 너무너무 중요해졌다 소리예요,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 더 강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말도 못해요. 고교학전제 절대로 못할 거다, 말이네. 이거 폐지될 거다. 정시 확대됐다, 막 이러면서 교육 전문가들도 얼마나 재뿌리고 이렇게 막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 많이 했는데요. 정부 바뀌면 분명히 얘기가 달라질 거다. 근데 저는 작년에도 간담회 때마다 말씀드렸지만은 고교학전제는 백도로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갔어요. 이미 진도를 많이 나갔고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갔고, 더군다나 법령 시행으로 이거는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뭐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월권하는 거죠.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갈 건데, 고교학점제라는 것 자체는 학종이거든요. 선택 과목을 자기 적성과 역량에 맞춰서 이 과목 저 과목 건드려보고 공부하고 책 읽고 탐구하고 발표해보고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결국 귀결을 해야 되는 상태고, 결국 근데 그러니까 점수를 절대평가한다, 상대평가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공부라는 찐 공부를 할 수 있는 NG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덩이를 붙여서 점수를 낼 수 있는 것도 물론이지만, 어떤 사안을 탁 던져줬을 때 그거에 관련된, 예를 들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책을 읽을 수 있냐? 이거죠. 책을 읽냐? 이거죠. 끝까지 읽어? 이거예요. 그럼 읽었어요? 읽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뭐 적성, 뭐 진로 적합성, 뭐 창의력,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어떤 내용이나 이슈가 던져졌을 때 그 내용에 관련된 글이나 영상이나 책을 읽고 그
그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글이나 말로 표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냥 느꼈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학습 역량, 학업 역량이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갑자기 뿅 하고 고일 때 생겨나는 역량은 아니잖아요. 애가 그때 갑자기 무슨 신들린 것처럼 갑자기 막 책을 막 읽고 막 입이 트여가지고 막 말을 하고 막 글을 쓰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부터의 연습이 상당 부분 필요하다. 이게 오늘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같은 일환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능도 절대평가화되는 부분이 좀 있지만, 그러나 주관식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고, 또 고등학교 내신도 성취도 평가를 하지만 결국에는 탐구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의 발표라든가 학업 역량 같은 걸 보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출제자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애들이 일단 문해력이 좀 부족한 거 아시죠? 근데 뭐 걔네만 부족한가요? 우리도 부족하지. 뭐 매년마다 맨날 부족하다고 시대가 바뀌어도 맨날 부족하다고 하는데 다 부족해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제대로 못 읽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헛소리 삑삑하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엄마 얘기하는데 두 번 얘기도 못 알아듣고 딴 얘기하고 있고 막 중요한 단어 안 듣고 딴 걸로 해석해버리고 이런 애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제가 보기엔 이런 거는 논술학원을 좀 보내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러니까 책 읽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주기적으로 계속 루틴하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학습 수준을 일단은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학습 수준. 지금 이제 A등급도 아직 안 받았어요. 뭐 B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대로 잘 보는 게 맞고, 이게 시험을 보는 것도 능력이니까 긴장도 해보고 또 시험을 또 한번 치러도 보고 시험 기간이라는 것도 운영도 해보는 건 중학교 때 굉장히 필요한 거니까. 근데 그거 말고 가재울 중학교에서만 말고 상신, 충암, 명지 여기서 말고요. 전국 단위로 얘가 몇 퍼 정도에 있는지 우리가 그거 한번 까봐야 돼요. 근데 언제부터냐면 중2부터예요. 그래서 저희 이주아 어학원에서는 중학교 2학년 모든 반은 아니고 중학교 2학년 모든 반은 아니고요. 제일 높은 반, 제2탑반은 수능 시험을 저희가 봐요. 고1 걸로. 근데 저 이거 원래 옛날 교습사 할 때부터 봤거든요. 초6 때부터 봐요. 초6 애들을 고1 3월 모평을 보면 빵점 안 나와요. 잘하는 애들은 듣기평가 무조건 다 맞고요. 그리고 18번부터 45번 중에 맞춰야 되는 영역들을 애들이 맞춰요. 틀릴 부분들은 틀리고. 그리고 70분 동안 듣기평가부터 마지막 장문 독해까지 루틴하게 계속 풀렸을 때 점수는 무조건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중3 돼서 얘네들 미만고라 그래서 국영수 시험 보면 영어만 잘해요. 다른 거는 이제 아예 본 적도 없어. 시험지를 본 적도 없고 태어나서 이 시험지 처음 봤다고 그러고 문제가 명문학인지도 모르고 막 처음 보는 애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학습의 수준을 전국적인 평가 시험으로 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요. 제가 이제 원래 저희 친정은 강동구고 제가 시집 와서 이제 은평구 처음에 이제 여기 살게 됐는데 대립 수색 아파트, 수색 대립 수색 아파트가 뭐야? 수색 대립 아파트가 저희 이제 두 번째 집이었어요. 처음으로 집을 사서 거기서 이제 아기를 낳고 이렇게 했었는데 놀이터 친구 아시죠? 놀이터 친구. 찐친들이잖아요. 막 밥도 같이 공유하고 막 밥 있냐? 라면 그러는데 밥이 없네? 그러면 이제 밥 갖다 주고 막 이런 사이에 친한 언니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덧 이제 그 집 자녀들이 다 장성을 해서 큰애들은 뭐 대학도 가고 했는데 이번에 둘째가 고1 올라간다고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상담을 좀 하시길래 내가 갈게 언니. 그래서 일산 식사동인데 이제 저희 남편이랑 둘이 가서 이제 소주 한잔 마시면서 막 애도 얘기를 같이 하고 막 했죠. 결론은 뭐냐면 그쪽 지역에서 꽤 잘해요 애가. 그래서 과학고가라는 권유도 받았고 수과학을 굉장히 잘한대요. 빨리 풀고 많이 했고 운동의 힘도 좋고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너무 똑똑하더라고요. 저는 완전 애기 때 봤었는데 근데 한 번도 국영수 모의고사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수학학원을 보내요. 영어학원도 보내시고 혹은 과외도 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애가 무슨 중학교 3학년 애가 고등학교 1학년 시험지를 정색을 하고 그 A3 시험지를 진짜로 딱 해가지고 OMR까지 해가지고 70분, 100분, 90분을 본 적이 있냐면 없어요. 그런데 다 없을까요? 교육특권 다 봐요. 다 봐요. 농담 아닙니다. 진짜 다 봐요. 제가 너무 놀라는 게 중학교 3학년 돼서 이제 고등학교 선택할 때쯤 되면
외부 비재원생 학부모님들이 진짜 많이 쓴다고 해보세요. 미만고라고 왜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도 이번에 비재원생이 35명이 시험 봤어요. 지지난주 일요일에 봤는데 그러니까 걔네들이 다 서구권 애들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강남권에서도 오고 목동권에서도 오고 마포에서도 오는데 이미 그걸 보는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보고 나서 여기 오신 거예요. 2학년 거까지 보고 100분위까지도 다 체크하셔가지고 상담할 때 그거 다 들고 오시더라고요. 놀랐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별로 그런 엄마들이 많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제 지인도 약간 그런 케이스였던 거죠. 그래서 이걸 봐라. 이거 꼭 봐라. 보면 처음에는 잘 못 볼 거다. 시간 안에 푸는 것도 안 되고 뭔 문제인지도 모르고 할애를 못 하니까 그런데 3번 정도 봐라. 그러면 너가 전국적으로 몇 퍼 정도인지 그 지표가 이미 나와 있잖아요. 저 시험이라는 거 전국적으로 이미 진행했던 시험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친언니가 어디서 보냐 그걸. 그냥 쳐라. 학평 치면 다 무조건 나온다. 공짜로 다운받고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야 어디로 들어간다 그래서 아까 카톡 왔길래 내가 보내줄게. 제가 그랬어요 아까 전에. 그래서 이걸 일단 보셔야 되고요. 자 이걸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엔 잘 못 봐요. 처음엔 잘 못 보는데 이걸 이제 보고 3번 정도 보고 평타가 나와요. 평타가 나오면 자기 주제를 파악을 하겠죠. 명지중학교에서 올해인지 뭔지 됐고 전국 단위에서 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지금 현재 상황 앞으로 쭉 끌어 것이다가 아니라 현재 얘가 몇 % 안에 두는구나라는 걸 감지를 할 수가 있다고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아이한테 목표를 세워주는 거예요. 3개월 뒤에 또 볼 건데 그때는 이 정도 받아야 된다. 영어도 수학도 국어도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파악을 해야만 합니다. 영어는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수학과 국어도 3학년 되면 저희가 봐요. 1년에 미만고라는 이름으로 2번을 볼 거고 미만고 이름 안 붙여도 국영수를 봐요. 1년 내내 5번 봅니다. 그래서 시즌 되면 국영수를 정확하게 시간 맞춰서 아이들이 하루 종일 시험만 보는 날들이 있으니까 일단 그 과정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를 통한 내용을 정리해서 사고를 확장하는 연습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될 부분이겠죠? 저 부분이요. 자, 그럼 저런 부분을 이제 준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지금 이런 과정 거쳐하고 중학교 3학년 되시면 고등학교 선택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학업의 역량과 학습의 역량 2가지를 우리는 준비를 지금부터 연습을 막 하셔야지 돼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학업의 역량은 뭐냐? 점수예요, 점수. 점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는 중학교 전 과정이죠. 그리고 과목은 국영수 다 보는 거고 이거 국어는 이제 못합니다. 국영수 다 보는 거고 암기가 아니라 그냥 달달달 암기해서 착 보고 까먹고 이게 아니라 이 범위 안에 있는 시험에 유형이 있잖아요. 영어로 따지면 듣기 유형이 있고 독해 18번부터 45번까지도 다 같은 문제가 아니라 먹으라고 주는 문제가 있고 도표랑 내용 보고서 일치하냐 아니냐 이런 거 보라는 문제도 있고 킬러 문제들도 있습니다. 애들이 지금 킬러 문제를 다 맞출 수 당연히 없죠. 그걸 해서 토탈 몇 점인지를 보는 게 아니라 맞출 영역들을 유형마다 공략해서 벽돌 깨고 벽돌 깨고 벽돌 깨서 나머지 벽돌까지 깨면 되는 거예요. 지금 킬러 못 맞춘다고 동동거릴 건 아니고 그래서 일단 유형 패턴으로 들어가는 거고 말씀 앞에서 드린 것처럼 3시간 이상 집중 가능한가 이게 일단 중요한데 3시간을 오줌도 못 싸게 하고 그냥 방가도 두고 이거 아니고요.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질문 잠깐 드릴게요. 2주화 보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대부분 그렇죠? 근데 지금 학원이 빡센 거 같아요. 안 빡세요? 2주화 빡세 안 빡세? 그렇게 빡센지 모르겠어. 준비된 학생. 근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뭐가 빡세냐? 안 그래? 약해 빠져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야 빡세지 않아요. 빡세지 않은데 그 이제 비재원생 학부모님들 중에 혹은 이제 저희 학원 처음에 입문을 하실 때 거기 가면 장난 아니랬는데 애 거의 뭐 집에 안 보낸다는데 지금부터 그럴 일 있어? 어차피 고등학교 때 갈 텐데 뒤어버려 얘가 아주 그냥 영어에 그냥 확 뒤어가지고 영어는 쳐다도 안 보려고 그래. 뭐 이런 얘기들 카드나 통해서 너무 많이 듣고 있고 지금도 듣고 있는데 그 저희가 기준을 정한 게 아니잖아요. 영어 70분 동안 모든 시험 봐야 돼요. 수학도 국어도 다 90분 100분 봐야 돼요 지금. 근데 거기서 엉덩이 들썩들썩 하면 뭐 어떡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고1 때 연습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성적표 작성을 해서 상담을 해야죠. 그래서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야 돼서 아까 말씀드린 미만고 저 시험을 반드시 보셔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학부모님들께서 다들 고개 끄덕끄덕 하시고 오케이! 미만고 뭐라 그랬더라? 아 그래 뭐 무슨 시험 있는데? 그거 뭐 그거 꼭 볼 거야!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보시는 분 많으세요? 그 심리가 뭘 것 같으세요? 알고 싶지 않을 거예요. 지금 아직 어차피 우리 심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엄마들은 이 책임, 얘 점수에 대한 약간 그 연대 책임이라는 게 있고 이건 거의 내가 독박 쓸 상황인데 이걸 지금 오늘 까느냐 내년에 까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다 이렇게 오픈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직까지는 좀 행복하게 같이 캠핑도 가고 뭐 이렇게 밝게 맑게 자랐으면 좋겠고 아이랑 이렇게 좀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은 분이 있으시겠죠. 당연히 중요한 얘기지만 어찌됐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하시면 앞서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당연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습 역량인데요. 얘는 이제 점수고요. 미만고 보고 막 이렇게 점수 만드는 거고 이거는 이제 학습 역량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책을 읽고 아니면 영상을 보고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보고 그 내용을 인지하고 글이나 말로 표현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 집에 있는 그 아이 상상을 해보시면 이런 쪽으로 되게 특출난 애가 있어요 또. 근데 대부분 너무 아니라고 그래서 보긴 많이 보는데 한마디도 못해. 아니 줄거리만 잘잘잘 2시간을 얘기하고 앉았어. 막 답답해 뒤져. 막 이런 애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남학생들이 보통 이제 이런 부분에 약간 취약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근데 현장 가면은 이제 고등학교에서 어떤 웃긴 일들이 있냐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걸 봤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주가 고등학생들이 학교를 안 갔어요. 수능 때문에.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1, 2학년 애들은 학교를 다 안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줌으로 이제 수업을 했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뭘 했냐면 그 생기부를 만드는 수행평가를 엄청나게 학교에서 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질문을 아침부터 새벽까지 계속 올리는 거예요. 선생님 수학 수행평가 주제를 제가 이걸로 잡았고 과학 수행평가를 반도체로 잡았는데 이걸 갖다가 학교에 어떻게 내야 되는데 250자, 400자, 300자 내야 되는데 봐주십시오. 뭐 이런 건데 굉장히 재밌는 현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냐면요. 남학교에만 있는 현상이더라고요. 남학교에만 있는 현상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빵 터졌어요. 저는 숭실고등학교랑 대성고등학교가 리로스쿨에 아이들한테 이제 수행평가라든가 탐구보고서를 내라는 기본 폼을 갖다 올려놨어요. 근데 그동안 이 선생님들이 느꼈을 고충이 어땠을지가 너무 상상이 가는 게 얼마나 개판으로 속에서요. 뭐 설명해주면 한 번에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선생님도 어떻게 쓰냐면은 땡땡땡을 읽고 땡땡땡을 느껴서 그래서 뭐 새로운 지식 나만의 뭘 했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걸 글자수를 맞춰서 애들한테는 땡땡땡만 쓰라고 그랬대요. 땡땡땡만. 그러니까 이거를 듣고 우리 잼민이들이 또 잼민이 같은 고딩들이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땡땡땡만 써주세요라고 저희한테 문의를 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기부나 학종이나 탐구보고서의 메커니즘을 애들이 남자애들이 이해를 잘 못한다는 얘기고 학교에서 이걸 취업을 하다 도저히 안 되니까 그렇다고 안 된다고 두 줄 써주고 하면 직무유기가 돼버리니까 글자수 맞춰야 되고 기본을 하자. 땡땡땡은 네가 써라. 그럼 이제 그거밖에 안 쓰는 애들 그걸 써주겠죠? 근데 학교가 바보니까 대성고가? 숭실고가 바보예요? 더 써줘야죠. 잘하는 애들은 엄마도 알고 애도 아니까 이런 걸 했던 애들은 땡땡땡만 안 쓰죠. 땡땡땡만 쓰면 바보죠.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교육받은 애들은 땡땡땡을 조금 자기화해서 그리고 출제자 의도에 맞춰서 재구성 편집을 할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400자, 500자 해서 이제 내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남녀공학이나 여학교에는 없는 일입니다. 이제 더 웃긴 거는 저희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 땡땡땡만 쓰면 된대요. 예!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장에 우참으로 정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안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너네 영어학원에서 왜 영어 안 가르치고 엉뚱한 거 자꾸 뭐 쓰라고 그러고 뭐 탐구하라고 그러고 왜 그러는 거야? 이것만 갖고 그냥 못 가요. 이것만 갖고 못 가니까 이것까지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학종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고교 선택 학점에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최근에 저희가 했던 작업인데요. 유튜브에서 2개의 영상을 픽을 했어요. 선정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는 가장 작은 발명품 최종 병기 반도체라고 하는 제목에, 이거 그대로 치시면 EBS 다큐멘터리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한 45분짜리예요. 좀 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연은 순수를 혐오한다라는 제목인데요. 지금 현재 이화여대 석사 교수인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생명공학자가 계세요. 그래서 그분께서 아주 간단하게 짧은 20분, 15분 정도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고요. 이 2개 중에 본인이 관심 갖는 걸 골라 중딩아 저희가 이제 했고, 그 아이들이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자기가 배운 점, 그리고 느낀 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조금 더 확장하고 싶은 점 해서 글자 수를 제한해서 쓰라고 했어요. 한글로. 레벨이 높은 애들은 영어로도 나중에 또 써요. 그래서 이주아어학원 다음 카페에다가 애들이 글을 올려야 돼요. 올리라고 또 엉뚱한 데 올리고 있어. 이상한 데도 반대에다 올리고 앉았고 막 카페에다 올리라는 거 이러고. 아무튼 이거 올리면 저희가 첨삭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얘하고 얘가 비례할 것 같으세요? 반비례할 것 같으세요? 완전 비례. 그러니까 레벨이 낮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덜 하는 애들인 거잖아요. 이거 쓰라 그러면은 정말 너무 못 써서 이거는 첨삭을 해줄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에는 같이 간다.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부분이고, 결국 지문을 이해하고 그것을 확장해서 이해하고 조금 더 이렇게 지적인 탐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가. 주제 탐구 글쓰기라는 제목으로 1년에 저희가 한 번 이상씩은 무조건 진행을 하게 되고요. 아이들이 이 작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학교 3학년 그리고 2학년이 돼도 제2탑반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제2탑반만 하는 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점수만 갖고 대학을 가는 전형이 없냐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수시원서 6장 쓸 때 이제 6장 중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쓰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내신만 갖고 쓰는 건 아니고요. 수능에서 최저를 몇 과목을 가져와라 대학들이 요구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점수만 갖고 쓰는 거고요. 얘는 뭐냐? 내신도 보고 서류도 보고 아까 썼던 그 250자, 500자 이런 거 다 본다라는 거고, 이런 1년에 가져가자 짬뽕해서 본다라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애들은 어때요? 고교 학점제잖아요. 이거를 쌩 까고 대학 갈 방법이 없다. 현재. 그렇게 될 거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죠? 둘 중에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공부는 못하는데 막 발표 겁나요. 그러면 꿀맛이 나지. 엄마, 내가 이번에 새롭게 배운 게 있는데 그러면서 공부는 못하는데 책만 겁나 읽고. 그것도 되게 꿀맛일 거거든요. 학업의 역량이 일단 기본적으로 점수가 있고 그 위에 학습의 역량이 입혀지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맞으시겠죠? 그래서 이 2가지를 저희가 같이 목표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미만고가 앞으로 도래를 할 거라서 이제 거기에 맞는 역량들을 우리가 지켜낼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있는 많은 이제 입시에 정말 관심 많으신 학부모님들은 입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쪽 전문가가 전혀 아니시더라도 내 새끼 대학 가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진심일 수가 없는 학부모님들이 당연히 계시잖아요.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찐정 보도를 걸러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자기 주제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제 자녀의 주제 파악. A등급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2학년 때부터 하셔야 돼요. 2학년 때부터. 그래서 영어는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그랬잖아요. 이제 수능도 볼 거고 애를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결국에는요 한 입시를 매년 치를 때마다 47만 명 정도가 입시를 치러요. 애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에 55만 명까지 갔었는데 47만 명. 그럼 47만 명 중에 현재 딱 중학생인데 중학생인 신분에서 국영수, 고1 모의고사를 보는 애들이 전국에 겁나 많다니까요. 되게 많아요. 그럼 보면 안 보는 애들은 뭐 말고 걔네가 잘 보겠습니까? 안 보는 애들이 잘 볼 일은 없잖아요. 그냥 보는 애들 중에서 국어, 영어, 수학이 올 1등급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많은데 바로 딱 봤더니 18,800명 걔네들의 숫자는. 중학교 3학년인데 올 1등급 국영수가 다 나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미만고 지금 최근에 봤거든요. 그리고 외부 학부모님들이 아까 30몇 분이 보셨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2회 미만고에서 성적표가 다 나왔어요. 근데 국영수 111이 있어요.
일일이 있습니다. 뭐 이대보증 출신도 있고 지금 이렇게 저희가 지금 토론회도 하고 있는데 어머님 아버님 다 오시더라고요. 그럴 때 보니까 애들 데리고 오시는데 기가 막혀요. 근데 대체로 어떠냐면은 뭐 하나는 4가 깔려있고 5가 깔려있어요. 특히 국어, 수학 이런 거는 뭐 거의 막 깔아있는 경우도 많은데 아무튼 이런 아이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국영수 1등급, 1등급, 1등급 이것도 참 인간미 없죠? 그쵸?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영수 중에 1, 2, 1, 뭐 1, 2, 2 이런 거 2, 2, 2 이런 애도 있을 수 있죠? 얘도 어떻습니까? 관리 들어가야 되죠, 얘가. 엄마가 관리 세게 들어간 애예요, 얘가. 근데 그런 애들은 47,000명. 47,000명. 그리고 보다 현실적으로 우리 집 아이가 여기일 가능성 높은데 딱 한 과목만 2등급이고 나머지는 잘 몰라. 그래서 5나 4나 막 이렇게 막 이러고 오늘 제가 시험 성적표 봤더니 민간고에서 4점이 하나 있어요. 4점. 수학이 왜 4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이유라기보다 핑계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내가 시험을 못 봤을 수밖에 없었던 수만 가지 이유들을 항상 문제를 하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아이들은 94,000명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 우리가 모집단 47만 명을 봤을 때 18,800명은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원서 어디 쓸 것 같으세요? 스카이 정원에 딱 이 정도예요. 서서 이제 위치한 약수 스카이 정원이 딱 이 정도. 국영수 1, 2등급까지. 여기가 이제 15개 대학 정원이 딱 이 정도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내 15개 대학 위치한 약수 스카이를 현역만 가나요? 아니잖아요. 재수생이 들어오잖아요. 반수생도 들어오고 애들이 지금 연대 고대 가서도 다 반수 걸어놓고 위치한 약수를 지금 막 전국에 다 미쳐있잖아요 지금. 그것도 진짜 이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 다 스르생 때문 아닙니까? 전국에 다 스르생 때문에 다 위치한 약수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래서 기가 막힌 것은 전국의 47만 명 중에 위치한 약수 정원 자체가 전국 단위에서 6,600명 정도가량 됩니다. 6,600명. 이 두 개 합치니까 6,600명 정도가량 나오잖아요 지금. 그리고 주요 대학의 15개 대학이 44만 2천 명. 요 정도 인원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요 정도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 판을 한 4, 5년 남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고요. 1, 2년 안에 저 판은 다 결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예비고에 간담회 얼마 전에 했었거든요. 이번 달 초에. 예비고에 간담회 시작을 제가 뭐라고 인트로를 인사 말씀을 드렸냐면 어머님이 다 정해줬어요. 죄송한데 다 정해줬습니다. 예비고에 간담회 할 말을 알잖아요. 예비고에 모집하면서. 솔직한 말씀이에요. 다 결정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크게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서로 피곤한 일이에요. 애한테도 못할 짓이고 나도 힘들고 사실 거짓말이고. 그래서 거기서 정해져서 위아래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무슨 2등급을 너를 띄워서 갑자기 15개 대학 가래가 스카이를 가고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따져버리면 너무 이게 피곤한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중학교 2학년이 되시는 09년생 학부님들께서는 아무것도 결정되신 게 없어요. 지금부터 진행을 하시면 내년에 결정이 되시겠죠. 내년 이맘때쯤에는 이제 중학교 3학년 올라가고 내후년쯤에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되신 상태가 아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있고요. 자, 이 페이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합시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이 분포도를 한번 봤었는데요. 그러니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라는 거는 입시를 치르는 47만 명을 그냥 축소를 해서 딱 100명이라고 칠게요. 100명. 100명이면 4명만 1등급이에요. 그쵸? 4명만. 그러면 그 4명은 당연히 적죠. 저 밑에 9등급도 되게 적어요. 희소한 아이들이에요. 얘네들 지금 드문 아이들이죠. 그리고 2등급은 11명까지, 1, 2등급까지가 11명이래요. 그쵸? 그러니까 1등급은 4명이고 2등급은 그 밑에 7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점수가 0.5점이나 1점만 떨어져도 3등급으로 떨어지게 되는 게 고등학교 1학년에 내신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12등부터 23등까지가 3등급이에요. 그리고 24등부터 40등까지가 4등급이 될 거고 요 정도.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아직 저기 안에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단언컨대 지금 얘네가 고등학교 1학년 얘네 지금 상태 보면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보면은 이렇게 귀엽고 해맑고 아직 지금 막 할 것도 많고 되게 재밌는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얘네가 여기 있어요? 지금 보는데 지금 중2 올라가는 애들이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여기 있냐고 말이 안 돼요. 그거는 강남에 있는 애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얘네가 시험을 보면은 아마 여기 아니면 여기 어디 있겠죠.
그쵸? 그러면 그걸 현실 파악을 하고 아, 뭘 틀렸냐? 듣기를 틀렸네. 아유, 듣기는 틀리면 안 돼, 이제. 듣기 뭐가 틀렸는지, 듣기 단어 때문에 틀렸을 거야.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관계 같은 거 네가 아마 선택지 어휘를 몰랐을 거야. 이 부분을 이제 고쳐가면서 사부작 올리는 단계별, 유형별 학습을 해서 만약에 4등급 넘버 안에 있었다면 3으로, 3이 있었으면 3초로, 3초면은 2 후반으로 이렇게 올리는 작업들을 해가지고 2년 동안 그걸 만드시는 거예요.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국어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여기다 이거 다 의미 없는 얘기고 다 불화가 많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에 내신 등급을 진행을 한다는 것은 중학교 2학년부터 진행을 하는 건데요. 지금 뭐 준비하는 거죠? 단어 진짜 빡세게 외워야겠어요. 특히 단어 외울 때 한 단어 한 뜻 외우는 거 진짜 위험해요. 다 그렇게 단련을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한 단어 한 뜻을 예를 들어 뭐 양보하다라는 굴복하다 이렇게 항복하다라는 그 왜 교통표준반에 양복 이러면 이을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양복은 이을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굴복하다, 양보하다 뭐 이런 뜻이면 다 그냥 맞다라고 해줘요. 그런데 그런 뜻 말고 만들어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두 번째 뜻, 세 번째 뜻은 완전 다른 뜻으로 들어갑니다. 만들어내다. 아니면은 우리가 뭐 헬스 회원권 샀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양도하는 거 있어요. 양도하다. 양도하다. 그러니까 이게 굴복하다라는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수능 지문에서는 특히 내신에서는 사실 일드의 첫 번째 뜻으로 쓰이는 사례는 거의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일드라는 단어가 특이해서가 아니라 대체로 단어들을 그렇게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등 과정에서 혹은 묻지마 달리기를 계속하는 과정에서는 너무 단편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중학교 내신은 또 너무 쉽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단어를 진짜 많이도 외워야 되고 빡세게 외워야 되고 그리고 다각도로 좀 단어를 많이 흡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듣기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문법 안 돼서 문법 고자들이 너무 많아요. 고1, 2 애들도 지금 오늘도 저 질문을 막 핸드폰으로 계속 오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질문을 하면서도 뭘 물어볼지를 모르는 거예요. 용어 자체도 낯설고 뭐 접속사랑 관계대명사, 뭐 가정법, 뭐 비교급 뭐 이런 표현들, 복합관계대명사 이런 용어들이 낯설어 죽겠으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니 그럼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 기본적으로 노란색하고 이 주황색 같은 이 부분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쌓아져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을 만들어서 대입을 진행하는 이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입 전형에 큰 변화는 없이 유지한다. 자, 이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밴드에도 이주학은 밴드 있는 거 아시죠? 중등부 밴드에 이제 기사가 올라왔는데 그 MB 시절 교육부 장관이었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금 다시 그가 돌아왔죠.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이제 공청회 넘어가서 청문회 통과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일단 그가 말씀하신 거는 MB 때 이제 그분이 자율고를 자사고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혁신적인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었는데 수능 이거 바뀐다는 거잖아요. 우리 애들 때문에. 근데 크게 바뀌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크게 바뀌지 않겠다. 대입제도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겠다. 대입제도는 그럼 뭐냐? 교과랑 종합 지금처럼 하겠대요. 교과랑 종합을 지금처럼 하겠대요. 근데 교과든 종합이든 서열을 매기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잖아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처럼 막 3대 평가로 쫙 줄 세우기 안 되니까 당연히 뭐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 부분이 강화가 될 거예요. 생기부, 그리고 면접, 그리고 당연히 표준점수, 편차, 인원, 평균 이런 걸 싹 다 보겠다는 얘기고 또 하나 떠오르는 건 논술입니다. 논술을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보다 고등학교 3학년 애들보다 훨씬 간절해요. 직무유기가 돼버리고 애들을 모집을 못하면 존폐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애들은 쪽수가 계속 늘고 있지 않으니까. 굉장히 예민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뽑아왔는데 학종이라고 하는 전형도 벌써 10년이에요. 논술은 뭐 그 전부터 훨씬 있었었고 이미 그 여러 가지 사례들을 다 경험을 하면서 아이들을 변별 있게 뽑을 수 있는 방법들과 메커니즘을 다 확보한 상태인 거죠. 서울대, 한양대, 건대, 서강대 모두가 다. 그리고 논술로 뽑았을 때 대학들은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논술로 기가 막히게 아이들 잘 뽑을 수 있고
학적으로도 이제는 얼마든지 서열화해서 잘 뽑을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입은 아직 발표가 난 게, 그러니까 수능은 발표가 안 났지만은 지금 대입의 전반적인 부분은 갑자기 뿅 하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상한 전형이 생기진 않으니까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은 아직 미정이지만 논술은 지금 약간 완전히 사그라드는 분위기였거든요. 최근까지. 근데 얘네 때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조심스럽게 점을 치는 거고, 허나 이 두 가지는 무조건 픽스니까 이걸 토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공부시키고 책 읽고 발표하고 글쓰게 시키고 특히 국영수 이거를 빡세게 시키고 이게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제 A, 올 A 받고 뭐 중3 하고 어쩌고저쩌고 미망고 보고 하면 이제 애 수준 나올 건데 그래서 고등학교를 좀 좋은 데 보내시고 싶은 학부모님들이 또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옆집에는 또 좋은 고등학교 가는 일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열외적이니까 오늘은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면은 저희 고등부는 딱 8개 고등학교만 해요. 저희는 가재울하고 신도, 진관을 안 해요. 은평도 안 합니다. 8개 사립고등학교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사님들이 맡고 있는 학교가 그렇게 숫자가 많지가 않으니까 되게 깊게 실컷 그 학교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신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 8개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8개 고등학교, 서부학군에 있는 고등학교 아시죠? 명지, 충암, 예일, 배성,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숭실, 동명, 선정 뭐 이런 학교들. 이런 학교들이 전국으로 봤을 때는 일반고 중에서 서열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완전 밑이에요? 아니요. 완전 위에요? 아니죠. 우리 과학고나 자사고도 다 서열이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서열이 당연히 있잖아요. 블라인드 하면 뭐예요? 다 보면 티나는데? 학교 활동 보면 티나고 표준 편차 보면은 이 학교 방구 좀 끼는데 이거 다 티나고 이거 대성고잖아. 누가 봐도 이거 다 티나는데? 그래서 일단 서열이 당연히 있어요. 우리 서열은 어디냐면요. 일반고 1에는 누가 있냐면 휘문고가 있죠. 숙명여고가 있고 진성여고가 저기 있습니다. 세화고등학교가 있고 그래서 얘네들의 리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고 1, 2, 3 여기 다 어디인지 대충 아실 거예요. 우리 동네에 있는 학교들은 어디 있냐면요. 대성과 예일이 일반고 3라인에 있어요. 대성과 예일이 딱 여기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 과중반. 선정 일반반 빼고 과중반만. 그래서 여기에 딱 걸려 있습니다. 여기를 애들이 갔어요. 지금 중학교 2학년 가서 중학교 3학년 싹 하고 미망으로 봤더니 역시 내가 나름대로 잘 준비해갖고 내가 그래도 2, 1, 1 이 정도 나와서 오케이! 대성 보내자. 예일 과중 딱 보내자. 갔는데 내가 2.4등급이 나왔어. 2.1에서 2.4등급이 나왔다. 나이스예요, 나이스. 내신이 1등급은 아니지만 2.1에서 2.4등급이면 대성과 예일하고 선정 과중에서 2.1에서 2.4등급이 얘 어디 가나요, 대학? 서성환이 정도 갑니다. 무난하게. 무난하게 갑니다. 문 닫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난하게 가요. 저 정도는 충분히 합격각으로 볼 수 있고 그럼 여기서 더 잘하면 당연히 스카이 던지는 거죠. 근데 죄송합니다만은 은평이나 가재울에서 2.1이나 2.4인데 서성환이 가냐면 못 가요. 우리 때랑 생각 똑같게 하시면 안 돼요. 아우 저 집애가 뭐 한영대 갔대 공부 좀 했나봐? 그럼 엄마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어렸어요. 걔가 그래도 공부 좀 했나 보더라. 그래서 어디 갔대? 한영대 갔대. 반에서 1등 했네. 에? 반에서 1등 하면 서러운 거 아니야? 막 이러시는데 반에서 1등 해야 한영대 가요. 반에서 1등 해야 서강대 가요. 성대 가고. 지금 전교권이 돼야지 스카이를 가나 마나 이런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서울대를 단 한 명도 5년간 못 보낸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요. 전국적으로도 봤을 때. 그래서 아무튼 이 정도고요. 나머지 이제 명지, 뭐 충암, 숭실, 동명, 선정 일반반, 선일 이런 학교들이 3, 4, 5, 6 요 정도에 펼쳐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여기 7은 뭐냐면은 제가 보기엔 이거는 공립이에요. 가재울, 은평, 신도, 진관 정도가 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있는 애들이 2.1에서 2.4면은 이게 대성 예일하고 2.1이 같은 2.1이 아닙니다. 여기서 2.1 하면 어디 가느냐? 국민대나 세종대나 숭실대 정도 가는 거예요. 반에서 2.1 내신 이렇게 때리면 얘도 반에서 한 2등 하는 거거든요. 2, 3등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가는 거죠. 왜 그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수능 최저를 못 맞춰요, 애들이. 여기 가는 애들이 분위기가 형성이 안 돼가지고 수능까지 에너지를 쭉쭉쭉 끌고 못 가요.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되면 이제 분위기가 다 퍼져버려가지고 다 놀자판이고 유튜브 보고 막 이런 분위기고 옛날 같은 수능장의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최저를 맞춰야 되는 과목만 신경 쓰는 거지 달달달 떨면서 막 전 과목을 열심히 보고 안 그러거든요. 애들이 지금 중간에 나오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분위기고 아무튼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근데 이거는 고등학생들 얘기고 지금 우리 애들 중학교 걔네들 수준은 어디예요? 그 학교 수준은 어디예요? 상신중학교 수준 어딥니까? 덕산중학교, 숭실중학교 수준은 어딥니까? 명지중학교? 서부학군에 있는 중학교의 수준은요 일반고 6수준이에요. 수준이 높은 편이 아닙니다. 이건 뭘 보고 판단하냐면 성적표를 보고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이 학교의 국영수의 기본 평균 점수가 나오고 표준 편차가 나오고 점수 추이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데 저희가 또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 가르치다 보니까 해당 중학교의 내신 시험지를 보잖아요. 야, 이 시험지를 갖다가 평균을 이걸 받았다고? 근데 편차가 이렇게 커? 난리 났네. 그냥 뭐 미국이야? 막 다 모였어? 뭐 이런 분위기고 그리고 이제 A, B, C, D, E의 분포도가 있단 말이에요. A도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주로 막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이 포진이 있다고.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보면은 서부학군의 중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 수준으로 따지면 한 6등급 정도 6군 정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지금 저기서 A 받는다고 좋아할 상황은 아니다. 이런 결론이 다시 한번 좀 나오게 되네요. 자, 미만고를 보면 이런 성적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만고는 미리 만나는 고교 내신이라는 말을 줄여서 미만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수능이 중요하면 미만수라고 했겠죠. 근데 고1 내신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미만고를 저희가 치른 지 올해로 이제 5년째가 돼요. 미만고. 미만고 보러 진짜로 막 강남에서 오셨어요, 이번에. 일원동에서 오셨어요. 전학시킨다고. 미만고 가서 어디를 갈 수 있는지 보겠다고. 근데 미만고 보고 국영수 보는데 얘가 이제 어디를 가겠다라는 희망 고등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명지고, 선정하고, 예일여고를 가겠다라고 저희한테 써서네요. 그럼 저희는 이제 학원 연차로 따지면 지금 20년 됐어요. 19년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면 19년 돼서 그동안 다녔던 재원생들이 있고 걔네들 성적표들이 저희한테 다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매년마다 미만고는 100명이 넘어요. 보는 아이들이. 그리고 그 100명 중에 거의 한 80% 이상은 다 고등학교랑 같이 따라오거든요. 저희가 뭐 은평고 이런 거 아니면은 저희가 다 데려가니까. 그럼 걔네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받은 내신 점수도 저희가 갖고 있잖아요. 근데 대체로 고1 때 고2, 고3까지 가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걔네들이 대학을 어디 가는지까지도 저희가 점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거 저희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 잘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얘가 지금 이제 미만고를 봤더니 95%, 89%, 94점이 나와서 1, 2, 1. 나이스죠. 아, 이렇게만 나와준다면요. 뭐 아까 이제 그래프상 거의 뭐 1, 2, 그러니까 두 번째 2군에 들어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서영고까지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친구인데 목표 등급 세워가지고 너 명지고 가잖아. 너 그럼 내신 1.7 나온다? 너 성적과정 가면 2.23 나와 내신. 예일여고 가면 2.6등급 나오겠네. 이렇게 우리가 예상 추산치의 등급들을 때리고 입학을 시키는 거예요. 미리 알고. 근데 이거 한 번 보는 게 아니잖아요. 2번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봐야 내가 이 상태에서 어느 고등학교를 갈지를 알고 지원을 하는 거죠. 오케이? 제일 내신이 좋으니까 명지고 갈래? 이것도 전략 중에 하나지만 명지고 갔다가 선택 과목이랑 이렇게 세특이라든가 이런 거 또 최저를 못 맞출 수도 있는 분위기가 있으니 좀 빡세더라도 엄마 나 선정과정 가볼래 그냥. 되든 안 되든 일단 가볼래? 이런 아이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 친구가 명지고를 간다라고 칠게요. 실제로 저희 사례에 있었던 학생이고 같은 애잖아요. 같은 애가 내신이 다 다르게 나올 수 있잖아요. 학교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친구가 명지고를 가면 이화여대를 합격을 합니다. 근데 전형이 달라요. 고교 추천 전형이라 그래서 여기는 최저가 없어요. 수능 최저가 없고 내신 그리고 생기부 면접을 통해서 저 학교에 합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정고등학교를 가요. 선정고등학교를 가서 내신이 2.23이니까 되게 불리해졌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전형 자체가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생기부만을 보고 갑니다. 한양대는 좀 특이하죠. 내신을 안 봐요. 그리고 최저도 없습니다. 오로지 생기부만 봐요.
그래서 한양대를 붙었다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거고, 굉장히 한양대는 뭐죠? 특목고 애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신 안 보겠다. 수능체도도 안 보겠고 너의 이 학업 역량을 좀 보겠다는 거죠. 이렇게 발표하고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애고 이런 게 다 보이거든요. 한양대가 바보가 아닌데 숫자를 안 보고 저렇게만 뽑아도 서열화 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서부학군에서도 한양대를 지금 붙는 아이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바람직하죠? 이제 얘는 여기 갈 수 있고. 자, 그런데 예의를 갔을 때는 같은 애인데 영재 가면 1.7이고 예의 가면 2.6이면 진짜 겁나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1 때 약간 마음이 되게 안 좋단 말이에요. 이럴 줄 알았으면 영재 갈 거예요. 얘보다 못한 저기 여자의 제 영재 가더니 난리 났다. 지금 1점대 찍었대잖아. 미쳐. 내가 아유 진짜 이런 상황이지만 실제로 얘도 이대 갑니다. 이대 갑니다. 이대를 전형이 달라지는 거죠. 미래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수능 최저가 있는데 수능 최저가 3화 8이에요. 겁나 빡센 거예요. 3화 8이라는 거는 국어, 영어, 수학 중에 일단 2과목을 챙겨야 돼요. 그리고 탐구 중에 과목을 챙겨야 되겠죠. 그래서 3과목을 챙겨서 물론 국영수를 다 챙기셔도 되지만 그런 식은 잘 안 씁니다. 예를 들어서 문과학생이라고 친다 그러면 수학을 빼고 국어랑 영어 그리고 탐구까지 해서 이 3가지 과목의 합이 8등급을 만들어 오래는 거예요. 그러면 국어가 만약에 3이 떴어요. 그럼 영어가 그래도 절대평가니까 2가 떴어요. 그러면 5잖아요. 그럼 탐구가 3. 이러면 3합 8이거든요. 3합 8 어떨 것 같으세요? 111, 3합 3도 아니고 3합 4도 아니고 3합 5도 아니고 3합 8이라고 하면 이거는 완전 개꿀인데? 가 아니고 겁나 빡센 겁니다. 못 맞춰요. 3합 8을 일반계 아까 언급했던 우리가 뭐 대성고, 예의여고, 명지고, 동명여고, 선일, 선정 이런 모든 학교들 충남 순수를 합쳐서 3합 8을 맞추는 애가 반에 몇 명 정도 있으실 것 같으세요? 진짜 없습니다. 한 2-3명? 한두 명? 진짜 이런 정도지 이거를 그렇게 다 맞출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예일이니까 이게 가능했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은 고등학교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니까 이걸 좀 입체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뭐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어찌됐건 이 성적표를 받아서 애가 몇 %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이거 몸을 만드는 거고 지금은 저렇게 예쁘게 성적표가 나올 리가 없어요. 얘네들이. 그쵸? 그러니까 저렇게 되도록 나중에 동네의 미망고를 봤을 때는 저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드는 과정 중에 있고 그때 가서는 이런 과정을 할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순사이고요. 자, 주제토론 글쓰기는 학업의 역량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반도체 그리고 생명 다양성 이런 주제를 이번에는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 2023년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저희가 접근을 하겠죠. 그래서 아이들 이거 쓰게 하고 200에서 250자에 안에서 쓰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대성고 리로스쿨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땡땡땡. 진짜. 그리고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과목마다 이제 배우고 느낀 점을 400자에서 500자 써라. 이것도 오늘 또 새롭게 나왔더라고요. 과목마다 선생님들 다 다르시니까. 이렇게 하고 있고,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자연은 순수를 혐오한다라는 내용을 보고서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할 겁니다. 이제 쓰게 하고요. 이걸 써요. 그러면 한 학기에 250자, 1년에는 500자. 이거 원래 누가 써주는 거냐면 저 과목에 선생님이 쓰시는 건데 선생님이 애들 하나하나를 다 걔만의 배우고 느낀 점을 내가 알 수가 없으니 리소스를 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한테 일단 글자 수까지 예쁘게 맞춰서 네가 써갖고 오면 선생님이 이제 참고를 해서 그거를 다시 한번 이제 선생님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써주겠다 이제 이런 취지인데 대부분 고스란히 100% 똑같이 써주세요. 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걸 쓰고 끝이 아니라 저걸 토대로 2학년 때 선택 과목들을 뭘 투척했다라는 이 시나리오가 연결이 되는 거죠. 저걸 뭘 글자 수에 맞춰서 잘 썼다, 못 썼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거는 이제 책을 읽고 깊이 있게 생각해서 글이나 말로 썼는데 내가 이걸 하다 보니까 2학년 때 화원을 들어야겠구만. 내가 이걸 하다 보니까 나는 생활과 과학을 한 번 더 들어야겠구만 내가. 내가 우리 학교에 이 수업이 없으면 거점 학교 가서 저 수업을 내가 들어야겠구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이게 고교 학점제예요. 이게 학종이고요. 그래서 그런 선택 과목들하고 연결이 되게끔 쓰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죠. 그냥 아무 말 대잔치 쓰는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등부에 다시 한번 목표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이 페이지가 제가 마지막이죠? 그렇죠? 그 중등부 학습 목표는 고3이 아니에요. 고1 때 일단 결정이 다 나버려요. 중3 때 이제 어느 정도 내신이 2.1이 될지 제가 2.4가 될지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1 내신 준비를 지금부터 시키는 겁니다. 저희가 영어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완벽한 솔루션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건 좀 이렇게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의견을 주시고 같이 만드시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 어떻게 뭐 완벽한 학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뭐 우수한 강사진, 철저한 관리, 세상에 제일 웃긴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말씀을 주시면 열심히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 목표는 고1 내신이고, 지금은 중1, 중2 때 이제 기본 학습을 통해서 유형별 학습을 해서 점수로 만드는 작업. 이게 그때는 점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친구들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미만고를 볼 거고, 그리고 고소득을 하는 바로 이 시점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중2 올라가는 우리 학생들 구체적으로 그 수업에 대한 내용을 저희 이제 최희재 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진이고요. 수능부 전체를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인 말씀들을 좀 많이 드릴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최희재 부장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이제 수업이 끝나가지고 목 상태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예비 중2가 되는 친구들이고, 저는 현재 예비 중1 학생들과 그 다음에 1학년 가장 이제 기초가 되는 그 제2반, 그리고 가장 잘하는 제2반, 이렇게 두 클래스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클래스를 들어가면서 각각의 학년이나 또는 반의 장단점들을 조금 분석을 하고, 향후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은 앞서 원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 고교 내신이거든요. 거기에 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보강을 하고 좀 덜어낼 부분은 무엇이고 더할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저희 전체 학습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법은 앞에서 설명했던 그대로 고교 내신의 유형 문제를 반영을 할 건데요. 고교 내신이라 그러면 되게 좀 막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고교 내신 중에 어떤 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것을 대비를 할 것인지, 그래서 뒤에 조금 간단하게 적어놓긴 했는데, 그 고교 내신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법이라고 해서 문법의 기초, 팔분사부터 문장의 구성, 그 다음에 문장의 형식, 그래서 그거와 연관된 문장의 확장, 관계사, 가정법, 이런 기본적인 문법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게 문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래서 전체적인 지문을 볼 때 주제별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럼 나만의 요약문은 어떻게 완성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문법 따로, 독해 따로, 듣기 따로, 이게 아니라 서로 연결이 되면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게 중학교 2학년의 학습 방향입니다. 그래서 문제풀이용 워크북은요, 개념을 하다 보면 저희가 리드 테스트 뒤에 이제 이미지화 시켜놨는데 개념 테스트를 봐요. 그래서 학생들이 하나하나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투부정사면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고, 이게 부정형일 때는 어떻게 쓰고, 그 다음 의문문으로 바꿀 때는 어떻게 쓴다 라는 걸 서술형으로 쓰거든요. 그럼 그 서술형으로 쓴 걸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입을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문제풀이용 워크북이에요. 그래서 워크북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영작으로 보면은 우리가 스킬 학습이라 그래서 그냥 똑같은 거 드릴 학습으로 구문 똑같은 거 사용하는데 단어만 바꿔서 진행하는 것처럼, 문법 같은 경우에도 문법을 배웠으면 다양한 문제 유형에 그 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풀이용 워크북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완전히 이해가 되면 그게 이제 지문에서 어떻게 쓰는지, 주제 찾는 거, 그리고 요약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소재를 이용했는지 소재 잡는 거,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2학년이 되면 고1 모의고사 듣기 만점이라고 해서 저희가 유형별로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유형별로 중2 학생들은 중2 레벨에 맞춰서 중3 듣기 모의고사 문제집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고등학교 고1 수준의 모의고사 문제집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 수준별로 가고 있거든요. 중학 듣기 평가를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는데 그거와 사실 고등학교 고1의 듣기에 나오는 문제형이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학생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틀리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듣기 대비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에도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레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습관이 안 잡혀져 있고 기초적인 어휘도 부족하기 때문에 해석할 때 막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나 레벨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문법, 독해, 듣기, 어휘를 하나 모든 것이 한 가지로 한 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연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이미지와 흡사라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념 부분만 지금 위에 보여져 있는데 개념으로 하면은 뭐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써라.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써라. 그래서 학생들이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필기화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문법 적용 문제. 그래서 틀린 거 골라봐. 그 다음 뭐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바르게 고쳐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독해 같은 경우에는 지문 이해를 하는 부분에 어법상으로 어떤 부분이 오류가 났는지 찾는 것 플러스 문장 구성 요소나 아이들이 제일 헷갈려 하는 게 사실 몇 형식 이거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 말 제일 많이 해요. 주어 동사면 몇 형식, 비형식, 주어 동사 포함하면 몇 형식, 이형식. 자, 그러면 이 문장은 몇 형식? 이러면 애들이 분명 배웠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한국어도 가능합니다. 이걸 왜 넣었냐면 학생들이 지문을 이해할 때 스스로 머릿속에서 다시 다듬는 작업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그냥 받아들이고 끝.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자기 머릿속을 한번 정리해야 되잖아요. 정리하면 답을 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없으면 답을 할 수 없고 그래서 본인이 한번 머릿속으로 이 지문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어떤 걸 말하고 있는지 주제가 무엇인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정리할 수 있는 질문들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서는 영역별로 문법, 독해, 듣기, 어휘를 어떤 식으로 학습시키고 있고 학습시키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으면 뒤에는 그거 말고 학습 역량으로 배웠던 지문을 이해한다 요약문을 완성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약문을 어떻게 쓸 건데 일기 쓰듯이 쓰면 안 되잖아요. 앞서서 이제 들으셨겠지만 생활기록부에 써 있는 것이 나의 그냥 감상문 쓰듯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거기에도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장의 구조화를 연습하는 게 주제 글쓰기. 그래서 주제 글쓰기는 두 가지로 나갈 건데요. 처음부터 외부에 있는 소재를 가지고 글을 쓰라 그러면 아마 어머님들도 힘드실걸요. 갑자기 당황스럽고 그걸 한국어로 쓰라고 해도 너무 어렵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영어로도 써야 되니까 더더 어렵고 그래서 처음 시작은 수업 시간에 배운 독해 지문을 활용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거든요. 그걸 요약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요. 요약하고 플러스 거기다가 질문을 선생님들이 던져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탕 중독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내용을 들었다. 그럼 너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중독된 게 무엇인 것 같아?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안책은 무엇일 것 같아? 그럼 학생들마다 다 중독된 게 달라요. 어떤 아이는 컴퓨터라고 대답하고요. 어떤 아이는 게임이라고 대답하고요. 어떤 아이는 초콜릿이라고 대답해요.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도 다 달라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의견에 자기만의 이야기를 쓸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주는 거고 처음엔 어려우니까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실제 학생이 지금 1학년입니다. 이 학생. 1학년이고 실제로 저희가 독해 지문에 있었던 거 위에 쓰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던져준 질문이 뭐냐면 그렇다면 너 어느 나라에 가고 싶어? 그 나라를 선택한 이유는 뭐야? 어떤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어? 이거를 한국어로 던져줬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적고 제가 괜찮아 그럼 영작을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영작으로 바꾸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들어가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에 어법상 오류가 있었으니까 고쳤으면 좋겠고 간단하게 첨삭을 해줘요.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힘들어하던 친구들도 이거 지금 두 번째로 쓴 거거든요. 처음에는 다 못 써요.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다듬어지고 본인이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독해 지문을 활용해서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영상을 봤어요. 아까
그래서 이제 반도체라던가 순수한 혐오를 한다, 자연 순수를 혐오한다라는 건데 그건 이제 유전자, 다양성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하고요. 근데 제가 한국어를 쓴다고 영어로 쓰라는 얘기는 뭐냐면 영어만 쓰면 제가 첨삭할 때 이 아이가 진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로 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한국어로 썼을 때 제가 이해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학생한테 물어봐요. 왜 이 얘기 가지고 나온 거야? 그래야 정확하게 글의 구조를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꼭 해요. 그래서 한국어로 쓰고 영어로 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사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독해 교재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독해 교재가 과학, 사회, 문화, 스포츠 등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지문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독해 지문을 가지고 학생들이 또 영상까지 포함을 시켜서 더 풍성하게 본인만의 이야기로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 학교에서 인정되는 하나의 방법이 언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독해 지문에 이와 유사한 걸 저희가 배웠거든요. 배우고 나서 영상을 보여주고 우리 배웠잖아. 이거 다양성에 대해서. 언어의 다양성에 대해서 배웠고 이거는 언어가 아니라 생물의 다양성일 뿐이야. 자, 그러면 너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라고 하니까 훨씬 쉽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못해서 그런지 안 하는 학생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고 저는 실력이 안 돼서 이런 친구들도 몰라서 못하는 거고 몰라서. 그래서 못하는 거는 고치면 되는 거잖아. 안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안 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다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틀만 잡아주면은 다 진행이 된다는 거를 제가 이제 샘플로 넣어봤습니다. 문법 수업, 독해 수업, 그 다음에 특히 12월 학기 기준으로 교재 이미지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중2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문법도 조금 더 풍성하게 다양한 쓰임을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주제별로 있는 주제별로 있는 것으로 교재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제에 맞게끔 글쓰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학생이 완성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커리큘럼입니다. 이제 겨울방학이 시작하면 고민들이 많으시잖아요. 어떤 것을 좀 추가해야 되고 어떤 것을 덜어내야 되고 어떤 것을 좀 해줘야겠다는 고민들이 많으신데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 필요한 게 저는 당연코 문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문법이라는 게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이 문법을 통해서 배우는 거, 성장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단계가 2단계가 있는데 실제 기출문제 이제 이런 거 나옵니다. 어법상 옳은 것, 용법이 같은 것. 제가 왜 이렇게 적어놨냐면 어법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용법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적어놨는데 질문이 이해가 안 돼서 영어가 안 돼서가 아니라요. 질문이 이해가 안 돼서 문제 못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제는 2학년 친구인데 선생님, 워크샵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보면 놀라우시죠?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용법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무엇인지, 부정사의 부정사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동명사라고 하는 것의 개념 용어는 무엇인지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중학교 2학년 실제 기출문제 갔을 때 문제가 이해가 안 돼서 못 풀었어요 라는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초는 뭐냐면 문법의 개념이 아니라 용어 정리가 먼저예요. 팔품사. 품사는 뭘 의미하는지 다 한자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어 정리를 해주는 것이 시작이고 이 용어 정리가 조금 됐고 문법도 어느 정도 조금 다져 있는 학생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실제 중학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기출 이렇게 나왔어요. 옳은 걸 다 고르세요. 그래서 어법상 하나 틀린 거 하나 잡는 게 아니고요. 2개, 3개, 4개인데 안 적혀놨어요. 다 고르세요. 근데 이번에 중학교의 뒤에 세 문제가 나랑 이런 문항이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런 문제를 낼 거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니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뭐 다 두세 개야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문제 풀기 전에 없을 수도 있어? 약간 한 두세 개가 아니고 하나일 수도 있겠네? 그래서 세 문제를 다 맞은 친구는 저희가 이제 충남대학교 친구들이 6명이 중사 말씀이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이었습니다. 근데 풀게 했어요. 왜 틀렸어?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이 두세 개를 입력해서 하나인 줄 알고 하나 찾았길래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어법상 옳은 걸 모두 고르세요 라고 했을 때 몇 문제인지 모르는 다 고쳐. 틀린 거 반으로 다 고쳐. 이거 학습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유형 자체는 고등학교도 이렇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미리 고등학교 내신의 유형을 연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아 맞아 나 이거 배웠었지 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문법과 다양한 쓰임을 이때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에는 좀 계속 강조하는 문법일 거예요. 왜냐면 지금 2학년으로 넘어갔지만 아직 내신을 하진 않았잖아요. 하지만 내신이 코앞에 있어요. 학생들한테 그거에 대한 긴장감도 줘야 되고요. 동기부여도 줘야 되는데 독해 책 많이 읽어, 듣기 많이 들어 이거로는 학생들한테 동기부여 안 되거든요. 실제로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고 우리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 문법이 필요해. 그래서 문법을 더 공부할 거야. 이게 요즘 친구들한테 더 먹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12월 학기부터 2월 학기까지 기본기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3월에 중2가 되었을 때는 준비된 자세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겨울을 좀 뜨겁게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레벨 테스트 한창 지금 상담 전화 받고 계실 거예요. 이미 상담 전화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 모든 선생님이 같은 마음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 전화 받을 때는 그 마음이 아마 느껴지실 거고요. 작년보다 더 뜨겁게 학생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도록 이제 준비하고 연구하고 그러고 학생들의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나서 추가적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